안녕하세요, 나스시즈입니다. 오늘 팔찌도 하고 시계도 차고 이제 겨울옷을 꺼내다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참 유행했을 때 했던 그 아이템들이 보이길래 라떼 유행했던 그 액세서리나 가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착용을 하고, 오늘은 제가 서랍에서 탈탈 털어온 아이섀도우들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썼던 게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샤넬 제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섀도우는 진짜 끊임없이 제가 많이 쟁여놓고 쓰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사랑하는 이제 샤넬 아이섀도우 애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얘는 이제 볼터치 겸 아이섀도우로 쓰고 있는 아이인데 하이라이트 할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볼터치만 할 때도 약간 살짝 윤광이 돌게끔 하는 제품으로 많이 쓰고 있는 디올 제품입니다. 되게 많은데 갖고 있는 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브라운 계열, 하나는 핑크색 계열로 이제 나뉘는데, 가을 겨울이어서 이제 많이 브라운 계열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을 겨울에 맞게 브라운 계열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한동안 여름에 더위를 제가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서 자외선 차단제만 주구장창 바르다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재미 돌아왔기 때문에 요즘 계절에 쓰고 있는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제품, 요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지 좀 됐는데 이제 쓰는 색은 항상 비슷비슷해서 항상 그 색이 많이 없어지긴 해요. 그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위에 색조 화장을 더 얹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롬앤 제품이나 이 웨이크 메이크 제품들을 같이 브라운 기본 계열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세수만 하고 맨 얼굴인 상태에서 기초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요. 저는 이제 환절기나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워지는 날이 도래를 하면 조금 좀 손이 바빠집니다. 왜냐면 발라야 될 게 조금 늘어나요. 저는 그 초건성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나가면 쩍쩍 갈라지고, 수분 보충이랑 그 다음에 광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제가 그 샤넬 제품 중에 추천한 영상 중에 요 트리오 애들이 있는데 요걸로 이제 얘네를 섞어서 발라줄 거고요. 갖고 계신 기초 제품들을 이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품을 가볍게 한번 이제 쓸어서 발라줬는데, 저는 특이하게 영양과 수분을 집중적으로 주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쓰거든요. 수블리마지 라인에서 나온 영양크림인데 메이크업 할 때 이만큼 섞어줘요. 그냥 이거는 제 방법인데, 그러면 왠지 저는 하루 종일 뭔가 좀 더 톡톡한, 피부에 톡톡한 그 느낌을 받는달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원래 스파츌라가 있는데 어디다 놨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정말 손톱만하게 덜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아까 오일 한번 발랐잖아요. 오일을 또 발라줍니다. 이게 수분 레이어링을 해주는 개념이랑 좀 비슷한데, 이거를 조금 약간 섞어줘요. 크림 같은 제형 같이 생기는데 이거를 얼굴에 잘 발라줍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영양크림을 정말 손톱보다 더 조금 섞어야 돼요. 정말 이만큼 섞어야 돼요. 이만큼 많이 섞으면 진짜 안 돼요. 갖고 계신 제품 중에 이런 오일 베이스가 들어간 제품이 있으시다면 그 꾸덕꾸덕한 수분크림, 영양크림이 없다, 그런 꾸덕꾸덕한 수분크림이랑
오일이랑 같이 섞어서 베이스를 발라주면 약간 이렇게 찹찹찹찹 이렇게 쫀득쫀득한 피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줘요. 피부 그 벽이 좀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살짝 그리고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피부가 있어요. 장벽이 되게 튼튼한 피부. 근데 저는 굉장히 얇은 피부에다가 건성이기 때문에 그 수분을 좀 잡아주는 듯한 그 작업, 그 밑작업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수분 레이어링을 좀 잘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비타글로우 이 제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수분을 레이어링 해가지고 여러 번 겹겹이 발라주면은 한 번 바르고 끝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화장도 잘 안 무너지고 하루 종일 뭔가 저 속부터 탄탄하게 잡혀있는 기분이 들어서 요 탱글탱글한 이 느낌이 이제 살아있어요. 뭐야, 잘 스며들어라. 이렇게 피부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화장이 끝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줍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 얘는 정말로 저는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한 요 정도 동전 크기로 한 500원짜리 크기 정도, 그 정도 이제 발라주셔야 그래도 지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초와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준 상태예요. 제가 아까 삼총사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추운 날씨에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 바람이나 이런 거조차도 내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약간 더 한층 더 올려주는 그 용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니까 좋더라, 경험하니까 좋더라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오일, 요거는 하이라이터 겸 일루미네이팅 로션, 일루미네이트 베이스예요. 요 세 개를 정말 얘도 요만큼, 우리 어머니 그 요리할 때 엄마 이거 소금 얼만큼 넣어? 그냥 한 대충 넣어. 그거랑 똑같아. 그거랑 똑같이 요만큼씩만 덜어서 이제 섞어줄 거예요. 정말 조금 덜었죠. 사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경험상 좋더라,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원래는 이제 오일은 마지막에 얘네 두 개를 먼저 섞어주고 마지막에 발라도 되는데, 이렇게 바르니까 약간 오일 따로 이렇게 겉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묻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끝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펴줍니다. 그러면 눈 밑부터 밝아지면서 가장 면적이 넓고 찬 바람을 직접적으로 쏠 수 있는 이 볼에 한 번 더 레이어링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여기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게 있거든요. 요 정도만 발라도 여기가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바르고 남으면 이런 데다도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눈가 건조한 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기초 단계, 이제 파운데이션 전 단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요새 스파츌러도 바르고
스펀지로도 바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저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쓰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비건 파운데이션이고 울트라 르땡 제품 파운데이션인데 얘도 살짝 묽긴 해요. 근데 제가 너무 매트한 거를 바르면 이제 또 그 갈라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약간 많이 묽은 거랑 그보다 좀 덜 묽은 거, 얘를 섞어서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섞는 게 아니고요. 바르는 순서에 의해서 얘네를 섞어줄 겁니다. 묽은 파운데이션을 이제 비비크림 바르듯이 얼굴에 발라줄 거예요. 솔직히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 굉장히 약간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바르기가 어렵다. 파운데이션은 바르기 어려운 거. 이 이미지가 저한테 많이 있어서 쿠션으로 하기엔 뭔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고민하다가 로션처럼 생각하자. 파운데이션을 로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발라보자 했는데 이 방법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도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냥 발라요. 항상 가장 넓은 면적을 제일 먼저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로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발라요. 약간 비비크림 바르듯이 그냥 손으로 정말 로션 바르듯이, 사실 눈가 주변은 좀 나중에 발라주시고 이런 넓은 부위들 이렇게. 근데 피부가 약간 그 톤 고정이 살짝 되는 느낌이 시작되면서, 그럼 저는 파운데이션 로션을 다 바른 거예요. 한번 감싸주기 때문에 좀 보정이 돼요. 한번 하고, 단점은 손에 많이 묻는다. 어차피 이건 씻으면 되니까. 퍼프로 한번 두들겨 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퍼프를 좀 교체하는 주기를 자주 갖는 편이에요. 퍼프에 그 균이 많기 때문에 내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통으로 많이 사놓고 이제 얘를 주기를 많이 빨리빨리 갈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이렇게 여기 미끄러운 면이 있고 포실포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쓰기 편하더라고요. 얘는 피카소 제품입니다. 미끄러운 면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잘 얘를 다듬어 주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 처음에 바른 것보다 조금 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울트라 르땡 요거를, 얘는 어디에 발라줄 거냐면 여기 전체에 발라주지 않을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얼굴 다 바르면 되게 면적이 넓어 보이고 입체감이 다 죽기 때문에, 저는 그 잡티가 많이 올라오는 볼 주변에 기미나 주근깨가 많기 때문에 이 주변을 집중적으로 발라주고 나머지는 안 바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 여건이 좀 되신다고 하시면 좀 많이 두들겨 주시는 게 지속력에 좋아요. 두들기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오빠야에게 무슨 연락을 해볼까?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다 두들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일부러 그 햇살을 바로 받는 위치에서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리얼로 얘 피부 표현이 잘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로 그냥 눈도 좀 두들겨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광들이 살아있어요. 키코드 조금 떨지 않게, 턱 부분도
약간 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굴이 밑바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요. 베이스는 그 아이섀도우 할 때 눈 밑은 약간 핑크톤으로 밝혀주는 게 되게 예뻐 보여요. 눈가를 너무 칙칙하게 브라운으로 빡 박아버리면 뭔가 좀 이렇게 칙칙하게 보여서 저는 일단 요 롬앤 제품의 요 살구빛으로 눈두덩이를 발라주고 눈을 감고 그냥 눈을 감고 전체적으로 쓸어주는, 한번 쓸어주고 그냥 눈두덩이도 다 발라주는 그 느낌으로 반대쪽도 그냥 살짝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 지나가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털어줘요. 털면서 저는 그냥 얼굴 한번 테두리를 같이 쓸어줘요. 다음에 이제 3CE 제품에 핑크와 주황기가 있는데 저는 이 페일 핑크로 한 번 더 언더라인만 바른 듯 안 바른 듯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끝에만 이 끝입니다. 네, 여기도 끝을 발라주고 한번 쓸어주고 끝을 발라주고 한번 쓸어주고 이렇게. 브라운 베이스를 발라주는 립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반 디케이 이제 베이스 브라운색으로 이제 깔아줄 건데요. 제일 많이 쓰는 색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 색으로 눈 끝에를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한층 더 깊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끝에를 그러니까 그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내가 내 눈 모양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화장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색을 어디에 더 쓸지를 파악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납작붓으로 아이라인 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진한 버건디와 약간 브라운이 섞인 진한 이 색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 아이라인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 하나로 이렇게. 저는 약간 캐츠 아이처럼 그리는 아이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끝을 길게 빼주고 살짝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이라인 가루가 올라오면 이걸로 털어주면 돼요. 저는 그 어릴 때 아이라인 문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아이라인 문신에 맞춰서 그려주면 눈이 약간 막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위로 라인을 따줘요. 이렇게 위로 라인을 따줍니다. 이렇게 많이 따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체적으로 삼각존이 이제 생겨요. 그럼 여기를 살살살 펴주면서 메꿔줍니다. 아이라인 문신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이라인 문신을 하면 편하긴 한데 화장할 때는 없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도
아이라인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 사람 얼굴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 굴곡, 커브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이라든지 아이라인 그릴 때 이 커브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이쪽이 더 많이 커브가 더 꺾여 있다 그래야 되나? 골격이 더 꺾여 있기 때문에 눈썹도 이쪽을 더 길게 그리고 아이라인도 이쪽을 더 길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앞에서 보면 똑같아져요. 아이라이너를 한 것과 안 한 게 되게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길을 터준 나머지 아이섀도우 그 남은 잔여물로 눈동자 있죠? 검은 눈동자 거기만 한 번 이렇게, 여기도 검은 눈동자 밑을 먼저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아까 내가 그려준 아이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럼 여기에 자리가 남게 되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이 되게 또렷하고 커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팬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요 삼각존, 내 눈을 더 확장하고 싶다 할 때 제가 이런 화장을 하는데, 여기에 확장한 요 자리에 보면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색칠을 또 해줍니다. 얘는 이제 부분 컨실러인데 얘로 이제 여기 남아있는 빈 공간을 얘로 색칠을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얘하고 아까 발라놨던 그 아이섀도우가 이렇게 스머지가 되면서 약간 세미 스모키처럼 그런 메이크업이 돼요. 반대쪽도 얘가 거의 살색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핑크톤처럼 보여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쪽 부분에 약간 눈 밑에 주름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기가 주름이 이중주름이어서 여기 아이섀도우가 많이 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컨실러로 얘를 발라줘요. 안녕하세요. 프린스예요. 안녕하세요. 엄마? 이제 아이라인 길을 터준 상태에서 이제 바로 아이라이너를 바르지 않고 이제 볼터치를 해줄 건데요. 웃으면 올라오는 이곳에, 사실 집에서 볼터치를 막 이렇게 하고 나가면 막 벌걸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말 흐리게 이 정도. 확실히 볼터치를 하면은 약간 좀 더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디올 제품의 요 하이라이터 애들을 아까 볼터치한 부분에 핑크색으로 약간 더 광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밝은 톤이 있어요. 얘를 코끝에도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뾰족하게 뽕긋 나와요. 또 눈두덩이. 오늘은 이제 제가 그때 유행했던 아이템들을 하고, 이게 안경이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새 것처럼 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템들이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해놨는데 우리 동백님들하고 모처럼 이제 FW 시즌을 맞이해서 가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아침 루틴, 뭐 붓기 관리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퉁퉁 부은 상태로 이제 우리 동백님들을 만나는 게
되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것도 제 모습이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모습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동백님들하고 내 피부를 지키면서 예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방법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화장한 게 훨씬 낫죠? 네. 네, 화장한 게 물론 훨씬 낫습니다. 댓글에 동백님들이 저의 영상을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틈을 내서 최대한 영상 주기를 좀 자주 갖는, 우리 동백님들과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거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백님들, 오늘 저의 영상 어떠셨나요? 저의 이런 새로운 모습 괜찮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깨알 팁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또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